영원한 자유기업인 제21장 내 인생을 지켜준 세계의 닷. 큰 선박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항해하거나 바람막이가 될 만한 주행지물 뒤에 선체를 숨긴 채 2개의 혹은 그 이상의 닷을 내려 안장을 피한다. 닷을 견고하게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나 파도가 닥쳐와도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닷의 위기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닷을 연결하는 사슬이 신통하지만 신통치 않으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신을 지탱해 줄 삶의 요소를 몇 가지 선택해야 한다. 그 닷에 최대한 튼튼하고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 인생에는 모두 3개의 닷이 있다. 내 주변 세상에 온통 미쳐 돌아갈 때조차 나를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준 닷은 바로 신념과 가족과 친구였다. 내 종교적 신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닷이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버팀목이자 위안처였다. 네덜란드의 선조들이 물려다 준 전통에 따르면 신에 대한 의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념으로 무장한 나는 언제나 나를 인도해줄 밝은 별과 나를 붙잡아줄 신의 사랑으로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신의 힘은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도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신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였으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는 셈이다. 내 가족 역시 가장 강력한 닷이자 소중한 보물이다. 내 인생에서 베티와의 결혼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함께해온 멋진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나는 네덜란드 사람 특유의 기질로 인해 언제나 감정을 솔직하게 겉으로 드러내는데 인색했다. 그래서 언뜻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깊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익숙했다. 나는 베티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했으며 나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신 신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우리의 아이들 역시 베티의 헌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나름대로 특별하고도 색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나는 그들을 덧없이 자랑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20년 전 우리는 엔터프라이즈호의 송문으로 쿠파의 한 청년을 채용한 적이 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 청년은 우리가 엔터프라이즈호에 오를 때마다 우리 가족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 청년은 프란시스코 페르론으로 깍듯이 예의 범절과 세련된 태도 그리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우리를 돌봐주었다. 우리는 그를 무척 좋아했고 또한 신뢰했다. 이후 나는 그를 내 개인 비서로 불러들였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리 힘들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매일 밤 활기찬 얼굴로 내 하루를 마무리해주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그 활력찬 얼굴로 나를 맞이한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배사구에 다시나 내 친구들은 나에게 뱃머리에 다시나 다름없다. 나는 그들 덕분에 삶의 공경이 나를 금방이라도 침몰시킬 것이라는 것은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의 내가 있었기까지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조차 인생을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테지만 가장 먼저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인 일지지 모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리치는 모든 면에서 내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나 역시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60년 전 우리가 처음으로 친구가 된 이후 리치와 나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우리의 그런 우정과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 둘 다 결코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평생에 걸친 우정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내 심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나도 확신할 수 있을 터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도 나는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면 누구라도 금방 있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다스 내가 인생의 폭풍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어줬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성공을 이루었다. 그 성공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커다란 영광이기도 하다. 아메를 통해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배품을 통해 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메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일구며 자유와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은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다. 도련은 전업 할비어로 활동하기도 위해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 혹은 창업에 필요한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지만 하다가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저비용 아메 사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다. 그 밖에도 수백만 명의 경영 비법과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아메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회는 리치와 내가 신봉하는 자유기업 그리고 정신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오랜 신념의 결과이기도 하다. 아메를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비어들이 자유기업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2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세계인들이 자유기업 체제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의 희망. 리치와 내가 비행기 서비스 사업을 하던 50여 년 전 나는 우리의 동업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함께한 기쁨과 함께 나눈 소중한 교훈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 끈기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웠다. 또한
사업과 가족의 사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업가의 삶에서 도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초기에 유트라이트 사업을 할 때나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된 것도 상당히 많다. 초창기 유트라이트의 성공은 우리에게 직접 판매 경험과 아메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나중에 유트라이트 경영진의 오류가 드러났을 때는 사업 거래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핵심은 원만한 사업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아메이 사업 초기에는 최초의 제조업체를 구축하고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배웠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는 법정 사원과 언론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정부 혹은 대중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도 실감하기도 했다. 아메이가 축적한 부가 그랜드 레피드 지역에 비롯해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격할 때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업의 책임의식을 피부로 느꼈다. 이러한 교훈들 중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는 아메이를 보다 강력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아메이의 방대한 IBO 네트워크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를 증명하던 많은 기업이 첨단 마케팅 기법의 총알을 불리는 아메이의 IBO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이런 아메이는 단순한 세제 회사가 아니다. 아메이가 지급하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신뢰와 경쟁 업체의 경외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아메이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아메이 플랜이 제시하는 개인적인 발전과 독립의 기회에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메이는 국적이나 인종, 연령, 문화 그리고 직업까지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만일 아메이의 사업 기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활발히 전달되고 또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제품들을 성원해준다면 아메이는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수많은 요소가 사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메이의 사업은 수백만의 IBO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불을 창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기업가는 경제의 커다란 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사업체를 키우고 교육과 예술 그리고 연구활동의 자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자선단체와 종교단체를 후원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경제 체제나 국가에 상관없이 세계의 모든 기업이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 때로는 정부가 기업가를 돕거나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기업가는 언제나 제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곁에 기업가가 함께하는 한 또한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겐 분명한 희망이 있다. 치유의 희망.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창출한 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리치와 나는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런 기쁨을 누려왔고 우리의 아이들도 나눔의 기쁨을 알고 있다.
자선을 베풀어 있어.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질병치유의 희망을 확대시키는 분야다. 베렌들 연구소의 의료 연구와 교육 활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받아온 혜택을 몇 배로 보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헌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베렌델 연구소를 위해 내 재산을 아낌없이 기증한 것은 명예를 얻거나 대중의 찬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첫 번째 동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절망스러운 눈길로 무기력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알 것이다. 다행히 나는 최근 약물 치료를 통해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고 덕분에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강령 일정을 소화하며 보다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다. 두 번째 동기는 신이 나에게 위탁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무였다. 질병이나 죽음에 와서 싸우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빚어진 최초의 제약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그 싸움은 나에게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그 연구소와 연결시키며 자본주의의 열매가 이 소중한 연구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지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껏 내가 강조해온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수많은 연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나는 신의 위대한 설계에서 단순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주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재능을 부여했고 우리가 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지만 신은 나에게 리치와 나의 사업을 통해 혹은 공적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신념과 자유, 희망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겉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너무 감동이다. 그렇죠?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밴드 회장님이 말년에 파킨스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배우자인 베티가 또 치매에 걸려서 또 굉장한 또 고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꿈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이 나에게 위탁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의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열심히 베풀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굿모닝. 바이바이.